네,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자 여러분. 경제적 자유와 시간의 자유를 함께 만들어갈 주식하는 전산쟁이 주식공무원입니다. 낸시 펠로시의 하원 의장의 2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보양책이 선거 전에 협상 테이블에서 백악관과 협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미국의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1.51%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 종합지수는 1.87%, S&P 500 지수 역시 1.61% 이렇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주식은 지난 9월달 한 달 동안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의 조정을 거치면서 하락을 보였는데요. 투자자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이거 조정이 끝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재정정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상승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지난주까지도 사실 미국의 기술주들은 큰 폭의 하락을 보였고, 그때 당시에 재정정책이 물 건너갔다. 그때는 이제 대법관의 선정에 관련해서 이 정치 이슈에 휘말리면서 재정정책이 물 건너갔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이슈가 커지면서 주식들이 이제 주가들이 떨어졌었죠. 그런데 일단 고점에서 10% 이상 떨어진 상태에서 이 2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책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 주가가 이틀 연속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다행인 것은 기술주들이 이렇게 빠지는 상황에서 자금이 은행권이라든가 러셀 2000이라든가 이런 러셀 2000을 구성하는 이런 어떤 중소기업 관련 주식들에게 빠르게 퍼지고 있다라는 건데, 시장에서의 한쪽의 쏠림 현상이 제고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러셀 2000의 경우에는 어저께 이렇게 2.4%가 상승을 하면서 나스닥의 1.8%를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런 상승을 보였습니다. 재정정책이 더 필요한 중소기업들이라던가 아니면 기존에 소외를 받았던 그런 종목들에게 이런 어떤 정책의 자금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어떤 그런 기대감이 작용한 것인데, 어제 미국 시장에서는 또 에너지 관련주와 은행주들도 크게 상승을 가졌습니다. 노블에너지를 7월 달에 인수한 쉐브론 같은 주가가 어저께 3% 넘는 상승을, 거의 3%에 가까운 이런 상승을 보였고, 골드만삭스라든지 또한 JP 모건 같은 이런 은행주들도 2% 넘는 상승을 보이면서 소외되었던 업종들에도 상승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추석 연휴 마지막 거래일이죠. 추석 연휴 마지막 거래일이기 때문에 사실 어저께 미국 시장이 금요일날 좋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 시장에도 커다란 변동성이 있을 것이라 예상이 됐는데, 다행히도 어저께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발 훈풍으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가 1.29% 상승했고 코스닥이 3.42%로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훨씬 더 많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미국 시장 오늘 이제 그러니까 추석 연휴 전 마지막 거래일인데, 미국 시장의 어떤 상승과 우리나라의 어떤 변동성이, 유동성에 대한 자금 움직임이 크게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 거래일은 오늘에도 미국 시장의 불확실성의 해소 때문에 오히려 원만한 상승과 함께 마감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우리나라 시장도 높아졌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시장이 변동성을 일으키자 진짜 약세론자들이 저번 주까지도 막 득세하면서 마치 금방이라도 지난 3월, 4월로 코스피가 복귀할 것이다라고 이런 호들갑을 언론에서도 같이 떨었는데요. 역시 시장은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장을 예측하려 하시지 마시고요. 최대한 시장에 대응을 하시는 그런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종목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특히 이제 투자자들이 최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빅히트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빅히트는 BTS로 많이 유명하죠. 이 BTS의 빅히트,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의 어떤 그 매출을 가지고 상장을 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 언론뿐만 아니고 해외 언론들도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빅히트는 최근 공모를 했는데 기관 공모를 했는데 공모밴드에서 결정된 것이 공모 산단인 13만 5천 원에 결정이 됐습니다. 13만 5천 원에 결정을 내고 경쟁률도 1117대 1로 큰 흥행을 했죠. SK바이오팜과 카카오게임즈 등에서 엄청난 그 청약 경쟁과 각각 따상상과 따상을 기록했던 그런 그 상승을 목격한 투자자들 때문인지 당연히 빅히트의 상장에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빅히트의 그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하나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만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그 빅히트의 수요 예측 시스템에서 나타난 그 의무보유 확약 비중입니다. 이 의무보유 확약 비중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이 종목을 사서 바로 팔게 되면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종목을 아까 그 공모 청약을 할 때, 공모를 할 때, 기관 투자자들의 공모를 할 때, 수요 조사를 할 때, 내가 이 종목을 좀 오랫동안 보유하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 주식을 조금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보유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은 경우에는 이 주식을 좀 장기 투자로 보는 관점이고, 그렇지 않고 나는 이 주식을 짧게 보유하겠다라고 확약서를 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종목을 단타 매매용으로 본다는 거죠. 금감원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나타난 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그 의무보유 확약 비중은 전체 신청 수량의 43.9%입니다. 그러니까 확약서를 쓴 사람이 43.9%라는 거죠. 나는 이것을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보유를 하겠다라고 확약서를 쓴 기간이 43.9%. 이 43.9% 중에 6개월이 9.7%, 6개월 이상을 하겠다 하는 사람이 9.7%, 3개월 정도 보유를 하겠다 하는 사람이 8.2%, 1개월 정도 보유를 하겠다가 21.8%, 나는 15일 정도만 보유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4.3%. 그러니까 이걸 다 합치면 43.9%가 나오는데 이게 SK바이오팜이 의무보유 확약 비중이 81%였거든요. 81%였고 카카오게임즈도 약 58% 정도 냈는데 이게 43.9%라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오랫동안 장기 투자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관 투자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아미들이라고 해서 BTS의 그 팬들이 있으시잖아요. 아미. BTS의 팬들이 아미라고 있는데 이 아미들이 굉장히 많이 BTS의 주식을 사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는 분석도 있어요. 사실 이 아미들이 BTS 앨범을 사는 이유가 들으려고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오빠들 부자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바람에 BTS의 앨범을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지금도 그런 모습을 보였으니까 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분석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보기에는 아미들이 이렇게 눈물을 흘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이 투자라는 것은 사실은 철저히 수익의 예상에 의해서 그 진행이 되어야 되지 지금처럼 우리 오빠들 돈 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앨범을 산다던가 주식을 산다던가 근데 앨범은 그만한 그 가치 변화가 사실은 없잖아요. 물론 이게 오래되고 희소성이 높아서 가격이 올라갈 수는 있지만 주식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생기지는 않는데 이 지금 그 아미들이 주식을 산다고 하는 이유는 우리 오빠들 주식이니까 산다고 하는 그런 그 의견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빠들을 위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식을 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수요 예측을 어느 정도 넣고 빅히트의 주가를 예상하는 그 애널리스트들도 있는데 이거는 그 사실은 본인들도 주식에 대한 객관적 밸류가 아닌 어떤 그 수요적인 센티멘탈적인 허상의 밸류를 지금 조건으로 집어넣고 있다라는 것을 사실 인정하는 겁니다. 사실 투자하기 어려운 주식은 분석하기 어려운 주식이라고 주식공무원 생각합니다. 분석이 되어야 판단을 하고 투자를 하든지 말든지 만약에 한다면
뭐 이번에 어느 정도 하고 다음엔 어느 정도 하고 이게 되는데, 이번 빅히트의 경우에는 기존 분석가들의 분석 툴로 분석하기에는 어려운 경우가 확실합니다. 이전에 이런 경우에 상장이 없었기 때문인 거죠. 물론 YG 엔터테인먼트라든가 SM이라든가 뭐 JYP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이제 컨텐츠 제작사로서 매출을 일으키고 상장을 한 경험은 있습니다. 하지만 빅히트는 그 OTT라고 해가지고 컨텐츠를 제공하는 컨텐츠 프로바이더 입장이 아니고 그들만의 세계관을 가진 어떤 플랫폼 형태로의 진입을 생각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또 스토리텔링에 의해서 이런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그래서 뭐 페이클러브라는 노래가 새로운 노래가 나오면 이전 노래가 점점 사라져야 되는데 새로운 노래가 나옴으로 해서 예전에 이 노래를 암시했던 예전의 컨텐츠가 상승을 한다던가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장점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BTS에 대한 매출이 너무 국한되어 있다라는 거, 사실 그 방탄소년단, 그러니까 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그 매출의 어떤 디펜던트는 여기 보시면 2019년, 2020년 각각 87.7%와 97.4%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방탄소년단 아니면 빅히트는 안 돌아간다는 이런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또한 이 투자 설명서에서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 BTS가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그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BTS가 군대를 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죠. 그래서 출생 연도가 가장 빠른 멤버인 김석진, 이 진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2021년 말일까지 병역법에 따른 입영 연기가 가능하다. 그러면 이야기는 뭐냐면 2022년도에는 군대를 가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런 회사의 위험도에서도 표시되어 있다시피 앞으로 그 우발적으로 일어날 변수들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빅히트의 상장에 관련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방탄소년단을 좋아하시는, 요즘에는 뭐 연령대를 뛰어넘어서 BTS를 좋아하시니까 방탄소년단을 좋아하신다면은 뭐 한 주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빅히트 관련주에 대해서는 넷마블 정도만 실질적 수혜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시황이 여러분들의 투자에 인사이트를 주길 바라면서 시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잘 살아남으시고요. 시장 어렵지만 주식 공무원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시황과 종목의 밸런스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주식 공무원 컨텐츠 보시고 도움을 받으셨다면 추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이런 주제 다뤄봤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리플도 달아주시면 최대한 여러분들의 의견 반영해서 주식 공무원 컨텐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지금까지 투자자들의 경제적 자유와 시간의 자유를 함께 만들어갈 주식하는 전산쟁이 따박따박 수익률의 주식공무원이었습니다. 주식공무원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계좌 빨개지실 겁니다.